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야기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 때로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믿으시나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던 한 남자가 가사 도우미로 온 한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따뜻한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딸의 걱정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도 경험했던 새로운 시작이나 소중한 인연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희망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위로를 나누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도연입니다. 올해로 66,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죠. 아내를 잃고 나서는 더욱 적막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 냄새로 잠을 깼는데 이제는 알람 시계 소리만이 저를 깨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으니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갔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점심때가 되어도 식욕이 없어서 라면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때도,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신문을 볼 때도 모든 순간이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나누던 사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든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 거실 소파 위에 방석, 침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었어요. 가끔은 문득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급하게 나가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나누는 대화 소리로 집안이 늘 활기차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던 아내가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꿈에서라도 아내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만난 아내와 헤어지고 나면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아침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에 사는 딸 서연이가 계속 걱정을 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의 강도가 깊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드시기나 하세요? 집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나 봅니다.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제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말끝마다 힘없는 한숨이 섞여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시는 거죠? 딸의 잔소리가 귀찮기도 했지만 사실 혼자 사는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게 이렇게 버거운 줄 몰랐거든요.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가고 빨래는 며칠씩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청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내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집을 깔끔하게 유지했는데 저는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이었고 거실 바닥은 먼지가 눈에 보일 때만 쓸었습니다. 침실은 아예 손을 대지 못했어요. 아내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옷장 안에는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고 아내가 자주 쓰던 양념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떨어지자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 없는 집이 이렇게 삭막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갑자기 집에 내려왔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말이죠. 집안 상태를 보더니 딸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푸렸어요. 며칠 동안 환기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돌았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빨래통에 그대로 있었고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가사도우미라도 구해야겠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니 그런 건 부잣집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이 나이에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여자가 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 며칠 정리를 안 했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달걀 서너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몇 개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멀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내시면 몸이 상해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내려올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딸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침실도 들여다보고 화장실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도우미분이라도 구해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어요. 이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에요. 결국 딸의 강권에 못 이겨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로 했죠.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동네 시선이 곱지 않을 테니까요.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이 금세 소문이 되거든요. 특히 저희 동네 아줌마들은 입이 가벼워서 말이에요. 벌써부터 뒷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인터넷으로 찾아놓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몇 명의 후보 중에서 미정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어요. 50대 초반이고 경력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통화를 해보니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 같았어요. 말투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잘 맞을까 걱정도 되고 오전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정확히 9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지만 깔끔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수수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온 미정을 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정은 소탈한 인상이면서도 어딘가 강단이 있어 보였어요. 눈빛에서 뭔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동네 시선이 곱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런 시선들은 저도 각오하고 왔어요.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요. 선생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보다는 안정감이 들었죠. 미정의 손을 보니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미정과 간단한 조건들을 이야기했어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안 청소와 빨래, 간단한 식사 준비까지 급여는 딸이 정해놓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모든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나 선호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정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정은 첫날부터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씩 미정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어서 말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고 닦았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못했던 일들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우더라고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변기 뒤편까지 깨끗이 닦고 타일 사이사이도 놓치지 않았어요. 미정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다운 솜씨였어요. 빨래를 넣을 때도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했고 정리정돈을 할 때도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미정은 이미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많이 없네요. 다음에 장 보실 때 목록 좀 적어 드릴게요. 냉장고 안에는 정말 별게 없었어요. 김치 몇 조각, 달걀 서너 개, 우유 한 팩 정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대충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미정은 그나마 있는 재료로 간단한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먹었거든요. 계란볶음밥이지만 간도 적당하고 맛도 좋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혼자 집안을 둘러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집에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집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부엌이 가장 달라 보였어요. 싱크대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바닥도 말끔히 닦여서 맨발로 걸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소파 위의 방석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미정이 거실 청소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 보니 미정이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액자가 뒤집어져 있었는데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아내 사진을 보는 게 아직도 힘들어서 일부러 뒤집어 놓았던 건데 그걸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그 사진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를 보면 더욱 그리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그건 그림자가 길어져서 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색한 변명이었죠. 미정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제 과거를 쉽게 지우진 못해요. 그 한마디에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미정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일하러 온 도우미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았어요. 미정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미정이 액자를 바로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정이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 사진을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정이 아내를 폄하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미정의 또 다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웠거든요.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아내 사진을 바로 세워놓았어요. 미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늘 그랬듯이 말이죠.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니 그리움과 함께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이 점심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것 같은 냄새였어요.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집밥 냄새였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국자로 젓는 소리.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들었던 소리들인데 말이죠. 그 소리들이 집안을 채우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진해졌어요. 된장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뭔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 같았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정이 우리 집 된장찌개의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 드세요. 미정이 내어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 이게 정확히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거든요. 똑같은 구수함, 똑같은 간, 심지어 두부와 호박의 비율까지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맛이어서요. 아내가 끓이던 맛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3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이었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하지 않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미정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별말 없이 식사를 마쳤지만 뭔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정이 어떻게 아내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정이 특별히 신경 써서 아내의 요리 스타일을 연구한 걸까요? 어쨌든 그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제 마음속 얼어있던 부분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정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뭔가 말이죠. 미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가끔씩 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곤 했습니다. 미정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청소할 때도 제가 자주 앉는 자리 주변을 더 꼼꼼히 닦았고, 빨래를 개킬 때도 제가 입기 편하도록 신경 써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동네 이웃인 만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만수는 저와 같은 또래로 평소에도 참견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소문에 밝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동네에서는 소문쟁이로 통했습니다. 만수가 찾아온 시간이 하필 미정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진공 청소기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만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집에 여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직설적으로 묻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수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함께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가사도우미를 하나 두게 됐어요. 가사도우미? 그게 뭔 소리야? 호라비가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가사도우미라고? 만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얼굴도 붉어지면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만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 죽은 아내한테 면목이 서겠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얼굴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만수는 계속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정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만수 씨, 그만.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여자도 여자지. 이혼한 여자가 호라비 집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만수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미정이 이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정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미정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상처받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떳떳해? 이혼한 여자가 호라비 집에서 뭘 떳떳하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정이 이렇게 모욕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 씨, 그만 나가세요. 미정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수는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도연아, 너도 정신 차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벌써 소문이 다 났다고. 만수는 결국 욕설까지 내뱉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집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때문에.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정을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말이에요. 만수의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미정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정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만수 씨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정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미정은 떳떳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저는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미정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미정 같은 좋은 사람이 이런 오해와 편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일을 하면서도 가끔씩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미정 씨, 어제 일로 기분 상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여기 있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제야 미정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미정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차도 같이 마시고 가끔은 텔레비전도 함께 보면서 말이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이런 미정의 모습이 저에게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미정과 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미정은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 차려놓은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정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기억해 갔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끓여주었습니다. 제가 매운 것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맵지 않게 조절해 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정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하나씩 알아갔어요. 제가 나물 무침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시장에서 제철 나물을 사다가 무쳐주었습니다. 제가 생선조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정도 저처럼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미정의 말을 들으니 더욱 안쓰러웠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미정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 사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아이를 못 가져서 그게 이유였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정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의 강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미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미정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옆집 할머니는 미정을 보고 참 착한 아가씨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도연이네 집에 오는 그 아가씨, 정말 부지런하더라.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니 기특해. 옆집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미정의 성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쉬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쉬라고 했지만 미정은 괜찮다며 일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미정 씨, 아픈데 왜 억지로 일하려고 해요? 오늘은 쉬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께 패 끼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정의 몸은 정직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비틀거리더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미정을 소파에 눕히고 이마에 손을 대어봤어요.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비도 아깝고, 미정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저는 미정을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감기라고 했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어요. 미정이 돈을 내려고 하자 저는 만류했습니다. 미정 씨는 저를 위해 일하다가 아픈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당연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미정은 집에서 쉬었어요. 저는 매일 미정의 집에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미정이 아프다는 걸 알고 보니 제가 얼마나 미정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정이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하고 외로웠습니다. 미정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말 소박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의 것들만 있었고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였어요.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미정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사흘 후 미정이 다시 일을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미정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미정은 제게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미정 씨, 앞으로는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미정 씨가 아프면 정말 걱정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제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미정 사이에는 새로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제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더 자주 해주었고, 제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실 때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저는 미정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에게는 미정 씨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인 것 같아요. 미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생님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정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혼한 여자예요. 선생님께 어울리지 않을지도.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미정 씨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후로 저와 미정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미정은 여전히 낮에만 와서 일을 했고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정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고, 제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특히 미정은 아내에 대한 제 그리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런 미정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 서연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가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이해해 주었어요. 서연이가 집에 내려와서 미정을 만났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엄마도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이도 미정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미정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알아봐 주었거든요. 미정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진 건 미정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미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저는 미정과의 관계를 더욱 공식화하고 싶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누그러졌고 무엇보다 미정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미정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아저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미정이가 잘 챙겨주나 봐요. 시장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미정도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정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정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미정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미정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미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서연이는 이미 우리를 축복해 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예요. 저는 미정을 설득했어요. 미정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미정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복해 주었고 딸 서연이도 기뻐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미정과 함께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아내와의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미정은 아내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뤄주었어요. 선생님의 소중한 추억들이니까 잘 보관해 두세요. 미정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내를 질투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히 여겨주는 미정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연이가 주례를 맡아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도연아, 정말 축하해. 미정이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만수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반대했던 만수가 이제는 저희를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미정은 이제 제 아내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미정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저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게 해주었고 운동도 함께 했어요. 저는 미정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또한 미정은 제 취미 생활도 지원해 주었어요. 제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새로운 책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미정과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정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미정과 함께 만드는 소소한 추억들이 저에게는 큰 보물이에요.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미정은 제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동네 노인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해주었고 예전 제자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정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정말 소중합니다.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행복을 느껴요. 특히 미정이 만드는 김치찌개는 이제 저만의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와는 또 다른 맛이지만 그만큼 깊은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미정이 이해해주고 미정의 아픈 과거도 제가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딸 서연이도 이제는 미정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합니다. 명절이면 꼭 내려와서 미정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묻곤 해요. 미정도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지냅니다. 이런 가족의 화목함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만수도 이제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미정이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해요. 옆집 할머니는 미정을 보고 도연이가 복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건강하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미정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첫 번째 아내 생각이 날 때면 미정과 함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미정은 아내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곤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정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미정과 함께하는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미정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미정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해요. 미정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미정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미정과 재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서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미정을 보면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혼자 일어나는 아침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미정과 함께하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정은 저보다 항상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지는 소리. 이런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 집안을 생기로 가득 채워주죠. 오랫동안 적막했던 이 집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정이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는 정말 특별해요.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데 그 정성이 음식 맛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톡 깨뜨려서 끓인 것도 맛있고 된장찌개에 두부와 호박을 넣어서 구수하게 끓인 것도 일품이죠. 가끔은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에 밥 싸서 주기도 하는데 그런 소박한 아침도 미정의 손길이 닿으면 특별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오늘 뭘 할지, 날씨는 어떤지, 텃밭에 심은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지만 미정과 함께 나누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정은 제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절한 때에 맞장구도 쳐주죠. 이런 소통이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미정은 제 건강 관리에도 정말 세심해요. 혈압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고 정기 검진 날짜도 미리미리 기억해서 병원 예약을 잡아줍니다. 가끔 제가 깜빡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미정이 살짝 눈치를 주면서 챙겨주죠. 이런 관심과 배려가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운동도 함께 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저희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미정이 권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희 둘 다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함께 걸으면서 동네 풍경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함께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걷고 여름에는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걷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면서 걷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걸어요. 같은 길이지만 계절마다 날마다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신기합니다. 미정과 함께 걸으니까 모든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합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미정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해 두었다가 함께 봐주기도 하고 가끔은 미정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저도 함께 보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죠. 토요일 아침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기도 하고 일요일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면서 이번 주에는 뭘 해먹을지 의논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미정은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해서 재료를 고르는데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맙습니다. 텃밭 가꾸는 일도 저희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미정이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씨앗을 심는 것부터 물 주는 방법, 잡초 제거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쌈을 싸 먹고 방금 딴 고추로 고추장아찌를 담그기도 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그냥 따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저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정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도 정말 즐거워요. 주말에는 평소보다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복잡한 요리에도 도전해 봅니다. 미정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협업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미정이 선생님, 이거 좀 썰어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죠. 비록 칼질이 서툴러서 미정이 웃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요. 미정이 만드는 명절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송편도 예쁘게 빚고 전도 바삭하게 부쳐주죠. 처음에는 혼자서 다 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함께 만드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서 함께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맛은 정말 각별합니다. 딸 서연이가 내려올 때는 더욱 분주해지죠. 미정은 딸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집안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해 둡니다. 서연이도 이제는 미정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어서 보는 제가 흐뭇해요.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연이는 미정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미정도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끼면서 챙겨주고 있어요. 가끔 서연이가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미정에게 전화해서 상의하기도 하고 미정도 서연이 걱정을 많이 해주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정의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시장에 가면 상인 아주머니들이 미정을 보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미정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수도 이제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정이 끓여주는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미정의 인품을 알게 된 후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거죠. 가끔은 도연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변화를 보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의 취미도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미정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꽤 재미있어 해요.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저와 함께 보면서 즐거워하죠. 건강 관리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는 미정도 함께 받도록 했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미정이 감기에 걸리면 제가 죽을 끓여주기도 하고,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미정이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죠. 이런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저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정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정을 만난 것은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걱정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미정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원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을 미정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정과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의미 있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황혼의 분홍빛 사랑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나 이혼 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도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함께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황혼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저도 딸 서연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딸의 이해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행복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나 상속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미정 모두 각자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황혼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죠. 더 성숙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와 미정은 각자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지만 각자의 개인 자산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황혼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저와 미정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함께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함께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강 관리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저희처럼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함께 뭔가를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이 통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동네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 이해해 줄 거예요. 일곱 번째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와 미정은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런 소통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매일 미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저처럼 우연한 기회로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좋은 친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치열한 경쟁이나 조건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중요해요.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정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상황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만남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희망과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